대구의 심장이 민주당으로 뜁니다. 김부겸의 등판, 이건 단순한 출마가 아니라 승리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 민심이 뒤집혔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시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답하며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과거 수성갑에서 보수 텃밭을 갈아엎었던 그 전설적인 저력이 다시 한번 대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진숙의 불복과 주호영의 무소속 출마까지 그야말로 자중질환에 빠져 제살 깎아먹기 바쁩니다. 분열된 국힘과 압도적인 김부겸, 이제 대구마저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수 이성지인 대구. 이제는 변화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김부겸의 파죽기세와 국힘의 처참한 몰락. 대구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 전율 돋는 현장을 지금 바로 낱낱이 털어버리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야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엔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연달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당시 이승만 정권이 야당 선거 유세 현장에 학생들이 참석하는 걸 막으려고 하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정계를 은퇴했다가 당과 시민의 부름을 받고 다시 복귀하는 만큼 국회에서 인사를 올리고 이후 대구로 이동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대구 야구장을 찾아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흰색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었고 흰색 어깨띠를 둘렀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천 갈등이 커지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 조직 살릴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걸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여주고 물러나겠다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험지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의 내전 상황이 과연 수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정상적인 행보냐 아니면 거의 기행 수준이냐 요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괴상해요. 그러니까 괴상하다. 그동안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에서 만든 룰을 갖고 그냥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 본인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본인의 감정과 사심과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게 친박들은 공천 주고 친이들은 공천 안 주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격을 하고 욕한 사람들은 괴롭히고 이러한 감정에 의한 사심 공천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게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다. 왜? 이기려고. 그것이 지역 맞춤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은 됩니까? 안 되죠.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진짜 지역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대구시장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컷오프 막 주호영 부의장 시켜가지고 지금 뭐 여론이 뭐 좋아졌습니까? 김부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려다가 그냥 흔들려서 넘어뜨렸어요. 그냥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력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막상 큰 자리 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이게 좌충우돌 이런 게 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좀 그런 걸 좀 잃어버렸습니까? 약간 총기라고. 아니 원래 저런 분이에요. 원래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자기 고집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할 때도 막 괴상한 조건을 내걸고 단식도 하고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러고 예. 그러다가 그냥 쫓겨났잖아요.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순천에서 몇 번 예. 도전해가지고 광주에서도 한번 도전하고 순천에서 도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2번이나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방정식,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당신들은 이겨봤어? 순천에서 뭐 전라도에서 이겨봤어?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윤석열이랑 리더십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나는 말이야 검찰총장도 됐고 나는 정치 선언한 지 한 뭐 6개월 만에 나는 대통령까지 됐어. 너희들은 뭐 했어? 정치 몇십 년 해봤자 니들은 뭐 대통령 해봤어? 이렇게 되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가 뭐 선택을 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스타일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둘 사이가 그렇게 뭐 과거에 친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공통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맞죠. 윤석열을 옹호했고 윤석열이 그렇게 뭘 잘못했냐라는 윤어게인 세력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지금 난리 법통 상황에서요. 명태균이 등장해요. 남상권 변호사 알죠? 네. 남상권 변호사한테 명태균이 전화를 해서 빨리 창원시장 공천 신청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 물론 해프닝으로 또 끝이 그래요? 났어요. 누가 그러면은 명태균한테 연락을 해서 공천 신청을 해라고 했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억측 같은 소문이 있어서 제가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명태균한테 얘기했으면 공관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급히 내일 모레 마감인데 사흘 전에 남상권 변호사한테 창원시장 공천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해프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구나. 아니, 명태균 씨가 저한테 막 화요일 날 연락 와가지고 사과하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똑같네. 저한테도 하고 저한테는 말을 놓더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말을 놓은 적이 없는데 네. 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쇼츠로 하나 올려놨는데 그 쇼츠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뭐 신용환 교수한테는 가서 기자회견 해갖고 이제 고발 고소 뭐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 계속 전화 받는데 노영희 변호사 전화 안 받는데 그리고 이제 장 소장한테 왔죠. 저한테는 뭐 계속 와서 뭐 임마라고 내한테 하든가 뭐 이런 말도 쓰면 걔가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막 무관여로 하는 아니, 근데 거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명태균 씨 말 뭘 신경 쓰냐. 그 사람 그냥 떠드는 대로 그냥 냅둬라.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러길래, 아니,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 뭘, 그거 뭐 얘기했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요구를 하고 막 그러냐. 그냥 그러려니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을 안 받았는데, 하여간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남상권 변호사한테 이제 그 본인의 법률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공천 신청하라는 사실 내가 취재 다 해놨으니까 그 허위 사실이라고 나를 공개하지 말고 또 누가 전화를 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명태균 씨랑 싸워요. 아직 그냥 냅두세요. 아니 왜 그런 것까지 개입하냐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해갖고 아니, 그 난리 냅두세요. 쳐갖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또 지금 국힘 공천 이 와중에 지금 대구 경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영 탈락, 이진숙 탈락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법원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좋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무소속 출마 강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창원시장 그 공천 누구한테 하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소설로 써서 남상권 그냥 올려라 이게 되냐고요. 아니, 그냥 뭐 본인 취미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냅두시면 되죠. 뭘 그냥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이제 그런 수준이다라는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런 좀 기행에 가까운 행동이 네. 장동혁 대표가 추인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아니면 봐야죠. 추인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정권을 다 줬잖아요. 한번 이제 나 안 해 그랬는데 아유 당신 정권을 다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 추인하고 승인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12명이 다 모여서 장동영 대표가 이제 지금 선수들 다 경선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뭐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예 컷오프 발표를 해버렸어요. 대구 국회의원들이 야 장동영 대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했던 말은 뭐야? 라고 다시 따져 물으니까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하진 않았던 거 아니냐. 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간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이지 내가 해결한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를 열어서 이걸 부결을 시키라고 또 대구 국회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동영 대표는 그냥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봐야죠.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했고 노선 바꾸라고 했고요. 밉겠죠. 그러니까 제껴버리고 싶었겠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과 당내에 지지층이 좀 겹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당대표나 대선 후보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그냥 배지 달아주면 안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신전신 같아요. 네. 장동혁, 뭐 이정현 이 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는 임명장도 장동혁한테 안 받았고 나는 밥도 안 먹었고 연락도 안 한다 그러지만 장동혁 대표와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춘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수습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야 되니까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출마 감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포기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본인들은 계속 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이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렇게 요구를 해야 뭐 대구 지역에 재보궐선거 지역 나오면 그걸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주호영 부의장이 대구시장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국민의힘 후보표를 나눠 가졌어요. 그 대구시장 뺏겼어요. 대구시장 당신 때문에 뺏겼잖아. 대구에서 정치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따져봐도 본인이 앞으로 남은 2년이 넘은 그 국회의원직 임기를 갖고 국회의원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 게 맞지. 나가서 안 되면은요. 본인 정치 생명 끝이에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고성국 씨 얘기에 의하면은 계속 경기도지사로 나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나가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돼요. 경기도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대통령 긍정평가율도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장동현 대표로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대구시장이나 또 배지를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살살 꼬셔가지고 당신은 뭐 국민의힘의 전국구 스타야. 당신은 정말 보수의 여전사야. 당신이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좀 싸워줘. 그럼 당신에게 또 기회가 있어. 이렇게 살살 꼬시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진숙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자, 당에서 그러면 수도권 출마하라. 이거 나갈 것 받습니까? 같아요. 수도권으로. 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네. 뭐 경기도지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안산이나 계양이나 이런 데 나갈 수 있겠죠. 수도권 보궐선거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생각한다. 그렇게 몰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분위기로 보면 공관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국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고 이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또 느낌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진숙은 결국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했던 얘기가 마음이 꽂혀요. 머리에. 당에서 요청이 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물러섰잖아요. 그럼 제가 취재를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직접 보시죠, 한번. 아니 최측근인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구 시장을 출마하되 무소속으로 뛴다. 그러고 나서 진짜 국힘 후보 정해지면 그때 단일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느낌이던데 그게 아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죠. 탈당계 바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방송에서 보시죠. 해도 되겠냐니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냈잖아요, 근데. 탈당을 안 내고 재심 청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쪽에서 헐리우드 액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진보 쪽 채널에
스피커 역할을 하시니까 좀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야, 좀 그 취재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제가 또 걸러 이렇게- 들으세요. 예? 걸러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전달하는 내용을 하는 대로 들어야 되지 이면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알아맞추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밤 사이에 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밤사이 생각이 바뀌었을 수 예, 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으아 탈당계 내고 내가 말이야 무속 출마할 거야 막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설득했겠죠. 특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가만있어 봐 나의 최대 고객 이진숙이 탈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 살살 꼬셔가지고 가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구시장 등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부겸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 8명 중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네. 의뢰해서 그 조사를 한 거거든요. ARS예요. 이건 그러니까 찍는 거죠. 듣고 그냥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812명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그나마 이제 붙어볼 만한 상대다 하면 이진숙 후보가 지금 후보가 아니죠.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40.4가 나왔어요. 김부겸 곧 후보는 47% 나왔고 국민의힘 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이진숙 네, 씨예요. 그 다음이 주호영, 그 다음 추경호 이런 정도입니다. 네. 네, 와 차이가 뒤로 갈수록 많이 나네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런 충격적인 사실 대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에 대한 비토 내지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죠. 네, 제발 장동혁 풀이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과 의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지 마라 장동혁이거든요, 지금. 공천 파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하얀 옷을 입는 것에 더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에요.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와서 도움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 대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진짜 자괴감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어디 안 가요? 도움 안 돼서? 네, 갈 데가 지역 있어야죠. 일정이 실제로 없었다고 3월 말에 지역 행사가 0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불러줘야 가는 거지 나 혼자 안녕하세요 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또 하나의 그 당사자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니 지금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하게 가려면 현역과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 공천 지금 잘 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공천 상황을 보면 무능과 탐욕이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능 플러스 탐욕. 네. 네. 그러니까 무능한데 욕심은 많아.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천이. 그러니까 이재현 위원장은 거의 정신승리 수준의 얘기만 혼잣말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들었던 선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의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후보를 못 구해요.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아무나 붙잡고 제발 출마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왜냐면 광역의원은 한 명만 뽑히니까. 네. 그리고 지금 광역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향 지원해서 기초의원 가번 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가번은 당선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아예 막았어요. 제도로. 제대로 막았어요? 네, 하향 지원을 안 받는 걸로. 하도 하향 지원자만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상향 지원은 오케이. 근데 하향 지원은 안 돼.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광역시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빈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선거 상황 자체가 어렵고 이정현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고 근데 이분은 약간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아요.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본인은 일부러 저렇게 했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부러를
100명 중에 한 10명쯤은 그래도 깊은 뜻이 있다라고 공감을 해줘야 그게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100명 중에 2-3명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뭘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대구 이 여론조사 결과 영남일보 놀랍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네. 김부겸 총리가 좀 약체 후보들하고 붙어서는 이긴다. 뭐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를 이긴다. 게다가 컷오프된 2사람 정도만 그나마 좀 해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만하다라는 게 이 선거 결과, 좀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거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뒤집을 생각도 없고 공천 결과를 네. 이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실제 투표 들어가면 또 이 수치가 그럴 또 수 있어요. 좀 좁혀질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나 이미 저건 상당한 이상규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만요. 예. 16개인데 광역단체가 15대 1이다. 일은 어디예요? 경북 하나. 경북. 네. 경북.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 경험 많은 분도 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중국 국민의힘의 선거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15대 1.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도 한때 몸 담았던 네. 예, 애정이 있어요. 예. 있으시잖아요. 빨리 예. 조언해 주세요. 애증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그래요? 그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수 보수. 정당이 네.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어떤 대안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15대 1이 될 것이다까지만 얘기하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 또 좀비 영화가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신승리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면 이것도 좀 뜬금없는 장면이긴 한데 박원석 의원님이 혹시 기억나실라나? 2012년에 그러니까 의정활동하기 직전일 거예요. 그 FTA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반대를 하겠다고 민노당의 모 의원이 체류탄을 가방에다가 들고 들어온 거예요. 김선동 전 의원. 저는 네. 이름은 안 김선동. 밝혔어요. 들어왔는데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체류탄을 이제 투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벅저벅 이제 의장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체류탄을 상대를 향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네. 그 장면이 왜 떠올랐느냐. 전기 충격기를 자기 이마에다 지금 들이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기 충격기로 뭘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 제가 볼 때는 이 후에 네. 어, 선거 이후도 걱정이다. 아니야 이후를 걱정해야지 지금은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끝났을 거의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보면 그래요. 볼 게 네,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ABC 나오면서 균열이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국민의 힘의 이런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정도 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국힘이 하는 워낙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이 모양이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조성돼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네. 마음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기 충격기가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현 위원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전기 감전사를 당하게 생긴 거죠. 이정현 위원장이 아니면 좀 나았을까요? 요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무능 플러스 탐욕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무능하든지 덜 욕심을 부려도 이거보단 낫죠. 지금 근데 완전 무능한데 최악이구나. 욕심은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네.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은 있더라고요. 무슨 계획이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나이를 어떻게든 낮추고 줄이고 경제하고 엮어. 네. 그래서 경제인 출신으로 후보를 내면서
연령대를 낮춘다. 이게 이제 작전 같아요. 조금 혁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장도 추가 공천에 박수민 의원 집어넣은 거고, 충북의 김수민 전 의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뭐 대구의 최은석 의원 얘기도 나오는 건데,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문제가 자기 선거구에서 네. 인지도 3%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만 다 찍어서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네. 무능 플러스 탐욕이죠. 네. 되게 큰 착각인 게 총선 공천이면 그런 식의 뭐 세대 교체 내지는 이제 경제를 아는 전문가 이런 게 하나의 컨셉트가 될 수 있어요. 총선에서는. 네네. 근데 지방선거는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거. 성격이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선거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해당 지역의 선거 정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구에서 무슨 경제를 아는 세대교체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히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저분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럼 왜 가만히 있냐.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 머릿속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어떤 컨셉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목적은 뚜렷하게 있었던 거지. 이를테면 계속 전륜하라고 쓴소리하는 주호영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다음에 본인한테 장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협조적이기도 하는 오세훈도 안 돼. 뭐 박형준도 안 돼. 이렇게 몇 가지 엑스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떻게 당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게 장 대표가 요즘 아예 안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거죠? 확고한 네. 거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오전에 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기다릴 것 같고, 한때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본인이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그럼 주호영 그 의원은 나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가 빌 텐데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나갈 것 같다. 지금 부산에서 대구로 방향을 튼 것 같다. 그래서 주한 연대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둘 다 주한 애매하게 연대설. 부인하고 있고 별로 도와주려는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실현 가능성 낮다고 생각해요. 주호영 한동훈. 예. 네. 기본적으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거기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하고 연대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건 안 돼요. 그 선거법 때문에도 안 돼. 그거는. 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정말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 안 해야죠. 그렇죠. 네.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결과 나오려면 적어도 1, 2주일 이상은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당적을 유지하다가 가처분 인용되면 경선 참여고 가처분 기각되면 동력이 꺾이는데 그때 가서 무소속 출마한다? 그때 가서 국힘이 또 이상한 아주 이상한 무슨 빅 이벤트를 벌이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벌고 여론의 추이, 그러니까 민심의 추이. 가처분이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단. 아니 가처분도 그렇고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흘리는 것도 네.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좀 벌어놓고 여론과 민심의 추이를 살피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 공천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론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이번 이제 영남일보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지지가 굉장히 낮고, 근데 이대로 굳어져 간다. 주호영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네. 선거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여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상당한 그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살피겠다. 요게 가처분 신청의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천 가처분은 받아들여진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네. 아는데 왜 저걸 내놨을까? 저는 시간을 벌면서 추이를 보겠다. 이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라면
지금 이 사태가 자신을 얼마나 코너에 몰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에서 당 지도부가 좋든 싫든 간에 주호영 의원을 달래는 그런 일련의 정치적 수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소위 유감의 표명을 어떤 식으로든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명예를 지켜주면서 출구를 찾도록 당권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주호영 의원이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떠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당이라도 얘기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론의 추이를 일단 본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대구의 의원들이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그 지지를 얻는다라는 거는 이미 대구 시민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표차라는 것도 사실은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본인이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탈당하지 않고 누가 후보가 됐든 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가 할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네. 거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 보면 무응답층이 있어요. 두 자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의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직 안 겪어서 그렇지 대구시장을 뺏겼다? 이건 당장 당하면 이거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잘못했는데 공관위원장이 잘못했다 하고 사력을 다해서 이걸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네. 제발 이렇게 할 거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좀비처럼 다시 다니지는 말라라고 그 얘기는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대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 하나만 더 전하면 네. 사실 대구가 근데 김부겸 그 전 총리가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부겸 본인도 너무 많이 선거를 여기서 치러봤고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를 특히 그럼요. 측근들이 알아서 끝까지 말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오늘 총리가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판을 짓고 오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라도 받아와야 내가 이거 출마를 했을 때 의미가 있지. 그냥 나 나가라고 등 떠민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그 만남 취지였던 것 같고 네. 아마 그러면 공약에 이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정현 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순천 곡성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출마했을 때 예산 폭탄 이거 내가 내리겠다. 실제 예산 폭탄을 던졌어요. 그 뒤에 당선된 다음에 그래서 재선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김부겸 총리도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어쨌든 대구 지역 발전에 행사할 수 있는 뭔가를 당도 혹은 정부도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아마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곳과 달리 대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상. 그래요. 그럼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요즘 막 분위기 판단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 대구는 그래요? 다릅니다. 때문에 네. 다른 지역과 내가 선거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당이 양해해달라. 두 가지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이를테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선거 TV 토론 과정에 쟁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전략적인 어떤 여지를 나한테 달라 이런 걸 거라고 보고 네. 출마는 결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마지막 당과의 그런 등등의 협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거고 2014년도에 40% 얻은 적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40%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 정도는 나오는 후보인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나머지 10%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근데 확실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집을 하거든요, 보수는. 그리고 수십 년 보수 정당을 찍었던 관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인 건 맞는데 이번만큼의 기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출마하고 뭔가 어쨌든 승부를 보려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조율한 이후에 그 출마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